안녕하십니까. 몽정기와 자카르타를 연출한 영화감독 정초신입니다. 저는 충암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후보를 동문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정직한 윤석열이 정권교체의 답입니다. 레디, 액션!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기표의 정치 시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뭐 나를 불러줘서 고맙죠. 아이고 무슨 말씀.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사회 원로시니까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파에서 이제 선거전이 지금 아주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좀 수세에 몰렸다가 요즘은 또 이렇게 좀 정기를 회복해서 정기가 돼가지고 좀 상승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 연휴가 지나서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 그 사이에 설 연휴까지 지금 윤석열 후보는 나름대로 그 선거 캠프에서는 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될지 어떻게 돼야지 성기를 확실히 굳힐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번 선거는 그 야당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야당이 안심해도 됩니까? 예, 안심해도 된다는 거는 선거라는 거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원체 실정을 거듭해서 그렇습니다.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그 이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뭐 잘할 건지 못할 건지가 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도 야당이 이기게 돼 있고 그보다 근데 더 야당이 이겨야 될 이유는 여당의 후보인 이재명 씨의 이재명 후보의 말하면 불법 또 이 도덕적 파탄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반드시 야당이 저는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뭐 지금 뭐 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뭐 여권 저기 또 그다음에 아까 문재인 정부까지 같이 합세를 하고 언론도 지금 다 장악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니까 사실은 언론을 통한 그 공중전이 지금 선거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모든 걸 장악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참 이 선거전을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저쪽에서 나팔을 불어대면은 국민들 이렇게 조금 긴가민가하는 분들은 또 그쪽을 믿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우려는 우려할 수 있고 또 그런 현상도 좀 있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우선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이 대장동 게이트 말하면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알 만큼 다 압니다. 짐작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도 이런 이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는 사상 최대의 공익 사업을 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얘기해죠. 뭐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입만 벌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고,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이재명 씨라는 사람은 두 가지 결정적인 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전과 사범입니다. 이 전과 사범도 전부 다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또 이 검사 사칭, 이 검사 사칭이 얼마나 나쁩니까 이거? 공무원 사칭, 그다음에 또 공용물 파손, 그 막 자기 그
승질도 뜻대로 안 안- 된다고 예. 막 가서 때로 부수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예. 근데 이거는 이 네 가지 중에요. 어느 한 가지만 걸려도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공천도 못 받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예. 그 민주당에서 7대 원칙이 있어요. 예. 7대 원칙은 음주운전, 예. 또 예, 조세 예. 포탈 뭐 예. 등등 있는데 예, 예. 이재명 씨가 말한 이 네 가지는 그 민주당에서 설정한 7가지보다도 훨씬 더 중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하나 빼고는. 예, 예. 안 그래요? 예, 예. 이 공무원 사칭 이런 건 훨씬 더 그런 그렇죠. 거는 감히 출마할 생각도 못 해야 돼. 예, 예, 예. 공천 신청도 못 해야 돼.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나와 있고 네. 이게 또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예. 어느 당 공천도 못 받습니다, 이거. 예,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놨거든요. 예, 예. 이는 웃기는 거죠. 예. 웃기는 거. 예. 진짜 이는 웃긴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러다가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다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왜? 이 사람이요 자기가 무슨 뭐 총칼 들고 후보된 게 아니고 민주당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즉,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러나요 많은 그 민주당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강하게 지금까지도 투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예. 엊그저께도 국수당이라 해가지고 아주 박수당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특히 또 요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고 예. 그 사람들은 저하고도 이렇게 같은 집회도 하는데 예. 이저 본래는 말하자면 이 문파죠, 문파. 예. 문재인 지지 세력 가운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도 이 사람은 말하자면 민주당 후보가 안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민주당 안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잘 알려진 게요. 소위 말해서 형수상욕 아닙니까? 이 형수상욕은요, 예. 다른 거 뭐 이재명 씨 정책이니 예. 뭐 정관이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이 예. 형수상욕 5분만 들으면요, 예. 학을 띱니다. 아니 저도 그 한번 이제 유튜브로 들어봤거든요. 그 형수뿐만 아니라 그 박영국 씨가 예. 형도 그렇지 또 조카까지 예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이 나는 그런데 예. 이것이 그 폐륜적인 그런 도덕성 파탄의 그런 어떤 이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나는 그 똑같은 욕을요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거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안 그래? 그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 똑같은 욕을 내가 이거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예. 그 형수가 한참 따닥따닥 하면 예. 또 좀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팍 또 욕을 합니다. 예. 또 형수가 또 한참 또 하면 예. 한 2, 3분 하면 또 똑같은 욕을 계속 합니다. 예, 예.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신 이상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형을요 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네. 입원을 시키려고 했고 또 입원 시키려고 했어요. 예, 예, 예. 그런 사람이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는 많이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대로 대통령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나는 항상 어디가 연설할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교도소 가야 된다. 그래서 욕하는 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욕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를 많이 저질렀거든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마침요 어제 이 사람이 저기 송파 쪽에 와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기가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면 자기를 구속시킬 거라고. 자기가 구속될 거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예? 예. 어제. 자기가 구속당할 거라고. 구속당할 거라고. 예. 근데 물론 말은 없는 죄도 뭐 덮어 씌워서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를 구속시킬 정말 이 너 죄를 너가 알렸답니다. 사실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은 나왔냐? 자기가 생각해도 잠재의식 속에 그 들어있는 거요. 실제로요.
이 사람이 대통령 돼도 구속될 사람인데 네. 나중에는 네. 대통령 안 되면 즉각 구속될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 여러분,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이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내가 설계하고 지시하고 결제했다.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상 최대의 맞아요. 공익 사업을 한 거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문제가 좀 돼가지고 세 사람 구속되고 지금 뭐 두 사람 불구속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설계자, 결제자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막 100번을 양보해서 무혐의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하는 거. 이 나라에 이 검찰입니까? 이게 또 나라입니까, 이게? 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전국을 돌면서 온갖 공약을 지금 거짓말 공약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전과 사범에다가 이분이 대장동 게이트까지 못하면 전과 5범, 그것도 보통 범죄가 아닙니다. 전부 다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진짜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나 소개할게요. 대장동 부패 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부패 수익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또 이 이재명 씨의 잘못을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요 전국에 지부도 건설하고 또 지난 12월 달에는 이 대장동 게이트 심판 국민 법정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징역 30년 그때 또 이재명 후보를 소환해서 조사도 하지 않는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역 1년을 때렸어요. 근데 이거는 직권남용죄의 최고형이 징역 1년이랍니다. 아니, 놀랬어요. 직권남용죄도요, 최소 징역 한 10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법정을 열었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지난 1월 12일 날인가요? 부산에서도 국민법정을 열고, 또 앞으로 창원에서는 또 그 2월 7일 날 엽니다. 이렇게 여는데. 부산은 며칠이에요? 부산은 1월 12일 날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 대중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할 때는 그 전날만 하더라도 100명까지 됐는데 99명까지 됐는데 그날 따라 또 49명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혼이 난 일이 있어요. 왜? 참여하겠다고 왔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야. 뭐 그랬던 일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대장동 부패 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개편했냐면 대장동 이 특혜 배임 그 몸통 구속 촉구 그분이죠. 그분. 왜 이 그분이라 하느냐 하면 이 선거 기간 내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거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대중 집회에서는 이런 데서는 말을 되는데 그래서 이 구속 촉구를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 추진 천만인 본부를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발대식을 하고 이번 금요일 날 오후 2시에서는 대구에서 또 발대식을 하고 곧 또 창원에서도 발대식하고 광주에서도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민 여러분, 이런 때는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그냥요 자기들끼리 앉아서 욕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데 좀 참여도 해주시고 또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마이크 장치도 해야 되지 뭐 돈도 듭니다. 뭐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뭐 장 선생님 그렇게 해서 대장동을 가지고 안고 좀 몸을 그냥 안고 쫓아다니셔서 그런지 그 추운 데서 강화문에서 제가 연설한 거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박
이쪽에 그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하고 김호수 검찰총장 있잖아요. 지금 얘기가 전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계속 박범계 그 법무부 장관 얘기를 그대로 듣다가 지금 이제 반기를 좀 들고 또 대장동 그 수사팀 그걸 지금 바꿀 계획이란 그 얘기가 오늘 좀 어디 언론에 좀 흘러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좀 그쪽도 겁을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겁을 먹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요 근간에요. 예, 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예. 이 이제 후보 교체론이 좀 또 새로 또 제기되고 있어요. 예, 도대체 이런 사람 내세우고 그냥 우리가 못 이긴다.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최근에요. 예. 성남 전 시장이죠. 성남 아니 시의회 의장인 최윤길 씨가요. 돈 40억 받아먹었다 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또 구속됐어요. 또 구속되고 또 이 사건에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서 실천한 사람이 정진상 현재 지금 선대본 저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사람,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 이 사람이 최대 실세입니다. 최측권. 근데 이 사람요, 이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내가 처음으로 폭로했는데 그게 9월 12일이에요. 4개월이 지나도록요, 이 최대의 실세, 장본인,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다음으로는 이 사람이 장본인이거든요. 이 사람을요 소환해서 조사도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바빠서 응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저기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일정 조율 참 이것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 그러려 그러면 뭐 장관이라든지 뭐 적어도 국회의원 좀 돼야 뭐 일정을 조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개 비서실 직원을요, 저 검찰청에서 일정 조율한다 하는 거, 이 나라 이 검찰이 있는 겁니까 이게? 법 앞에 평등 아닙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은요, 뭐 지금도 선관에서 뭐 2분 25일 날 내일입니까? 뭐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서 하고 내가 몇 분 안 갔더니만 하도 오라 그래서 내가 내일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하도 자꾸 또 찾아오고 그래서 왔어. 즉 이런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특검 추진을 통해서 정말로 이 국회가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특검이 나서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이재명 후보를 구속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후보 교체를 하면서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후보가 좀 쉽게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뭐 돈, 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올렸었지만 선거라는 게 조직으로 하고 또 인물로 하고 또 더한 거는 이제 선거 캠페인이 뭐냐 이건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선거는 그때 가장 강한 핫 이슈 우리가 이번 선거는 대장동만 계속 물고 늘어져도 우리 우파에서는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계속적으로 이걸 좀 못 모인지 선생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뭐 어렵고 다들 뭐 제기는 하는데 이제 언론이라는 게 속성이 뉴스 새로운 게 아니면 보도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런 속성도 있고 그다음에는 국민의힘이요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국민들은 말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민주당이 말 듣겠어요? 안 들으면요 내가 항상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장외투쟁도 하고 그래야 돼요. 물론 선거가 임박한 점도 있고 또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곤 하지만 장외투쟁을 하는데 꼭 뭐 10,000명이 모여야 됩니까? 그렇죠. 1,000명이라도 모여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얼마인지 지금은 또 합법적으로 299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 해야 또 언론에 또 계속 또 보도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 국민들 마음은 좀 국민의힘에서 좀 야당이 좀 속 시원하게 나와서 거기 스타 국회의원도 많고 스타 당직자도 많고 당 대표만 해도 스타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만 해도 이런 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좀 대장동 가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저 대장동 정말 저 이재명이 문제다 이렇게 인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그런 걸 기대합니다. 하여튼 더 잘하는 거는 좋은데 국민들은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는 그리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이 국민이 몰라가지고요. 이재명이 찍으면요.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죠.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민주당 당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런 사람을요 민주당 후보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가 책 소개를 하나 하는데 이 시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 시대라는 거는 잘 읽기 어렵다는 말이죠. 시대의 포퓰리스트 이 말이 어렵니다. 시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 그런데 또 부제가 이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 이재명 이런 책인데 이 책은요 또 이 굿바이 이재명도 있지 않습니까?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이 굿바이 이재명은 대체로 이재명 씨의 이 행수 상욕덕 부도덕한 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이 시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은 이재명 씨 후보의 거짓말, 윗선 이런 걸 아주 집대성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재명 씨의 어떤 불법적인 또 부도덕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런 사람을 즉 이재명 이 부도덕의 극치 폐륜적인 폐륜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민주당원과 지식인들을 비난해 놓은 책입니다. 나는 정말 공감 갑니다. 이런 사람을요, 이른바 이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쪽에 지식인들은 제대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겨레 신문만 하더라도 제대로 비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또 한겨레 신문에 오래전에 보도된 건데 이 김부선 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난 뭐 이거는 아이고 또 뭐 그런 또 연애 사건이 있었나 모양이다 싶고 뭐 남의 연애 사건 난 별로 떠들어대기가 좀 별로 난 별로 기분이 내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하기도 뭐 그렇고 해서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그 관련된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내가 보니까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도저히 증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에 대해서요, 완전 발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언론이 또 김어준이도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김어준, 뉴스 창고인지 뭐 있잖아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김부선 씨가 김어준 씨한테 그때 내가 당신 인터뷰한 거 그걸 공개하라. 그것도 공개를 안 하는 모양이야. 그것도 공개 안 한다는 게 왜 안 하겠어요? 다 이재명 씨 지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이처럼 이른바 뭐 진보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민주당 계열의 이 지식인들 정말로 문제 많습니다.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해 놓은 책이 포퓰리스트 이재명입니다. 시대의 포퓰리스트. 시대의 포퓰리스트. 이분도 저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이 부분 가지고 참 고군분투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이 대장동 게이트 문제로 이재명 후보의 민낯을 알려주시는 참 장기표 선생님 독립운동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홈런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동문 홈런 치세요! 윤석열 화이팅!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윤석열 동문 윤석열 화이팅! 중앙고 야구를 사랑하는 윤석열 동문 믿습니다. 멸멸멸쿵! 윤석열 홈런! 멸쿵!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